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시장이 조금 좀 버텨주면 어떨까 싶었더니, 역시나 약하네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되는 때는 참,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버텼다는 생각도 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돼야 시장이 다시 반향이 나올 거고, 거기다 중요한 지지권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굳건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섹터 쪽에서 그래도 아침에 815 모니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드렸습니다. 미국의 LA 산불 관련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벌써 발생하기 시작하고 재산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무 또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영상이나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 보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은 또 그 관련된 수혜주를 또 찾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관련된 건 벌어진 거고 그걸 또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 한번 체크해보고 시장의 변화가 이런 쪽들 특히 이게 또 나중에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 되고 참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천재재해,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솔직히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발생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같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머릿속으로는 기억해보자. 그런 쪽에서 관련된 산불 재난 관련된 또 어떤 또 수혜 섹터 이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면서 흐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이냐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쪽이죠. 왜냐면 지금 산불을 잡았으면 그때부터 뭐 이제 피해액 산정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복구할 걸지 보는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진압률이 뭐 10%에서 30% 정도 최고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비상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아직 진압률이 낮은 상황에서 뭘 어떤 피해액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복구에 대해서는 좀 아직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 로스앤젤레스 중심으로 발생을 해 있는 상황들인데 로스앤젤레스 위쪽 그리고 또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요 근처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이렇게 불어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발생한 쪽과 함께 이게 좀 그 평지 쪽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참 안타깝네요. 지금 보니까 팰리세이즈라고 하는 곳이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 타격이 큰 것 같은데 이게 소실 면적을 보니까 여의도의 4배, 14배네, 14배. 14배 정도로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거의 전소지 않습니까? 다 타버리는. 와, 상당히 참, 그리고 이쪽이 딱 또 해안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래도 좀 요 라인들 이렇게 부촌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거기서 또 언덕으로 넘어가는 이런 쪽들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비버리 힐즈 이런 쪽들도 다 이쪽은 아니지만 그런 언덕 쪽에 이렇게 또 바다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이런 전망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쪽들은 좀 뭐 목조 건물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그래서 좀 타격들이 좀 심하지 않나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든 같은 경우도 지역 이쪽 이 두 군데가 가장 좀 심각하게 좀 크네요. 소실 면적이 그런 쪽에서 나머지 지역들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뭐 예전에도 한번 관련해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지금 LA가 왜 산불에 취약하느냐라는 쪽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석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산타에나 산타에나라고 하죠. 산타에나 산타는 그 스페인어로 하나 띄어지고 뒤에 뭐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뭐 산타페 이것도 뭐 지역 이름이죠. 이런 쪽에서 강풍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사막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에서 발생해서 그 바다로 나가는 이런 강풍이 오히려 이게 악마의 강풍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막 쪽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바람이 건조해요. 고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재를 만나면 거의 바다로 밀어내치는 게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위성사진에서 찍은 거 보면은 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가 팰리세이드, 여기가 뭐 이든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으로 위치한 쪽에서 그 연기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안쪽에서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고 그나마 요 언덕 있는 쪽들은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도 그게 바람의 그 산맥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예 볼수록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위성사진 볼 때마다 그런 좀 변화가 나오는 것 때문에 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것들에 때문에 이제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이거를 인간은 모든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 나약한 존재를 알겠지만 그래도 또 예,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관점 쪽에서 그걸 또 바라보다 보니까 시장들이 또 관련된 이제 복구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지금 피해는 보통 보니까 뭐 1,500억 달러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200조 이상 예, 되는 걸로 뭐 환율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게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했던 쪽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2번 산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이거 보험을 인수를 안 하겠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또 약간 부초원이다 보니까 나 돈 있고 그거를 또 다시 짓는다라고 하긴 하겠지만은 예,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겠죠. 물론 내가 뭐 1,00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억 정도가 탔다. 그러면 아유 뭐 10%니까 에이 뭐 다친 지 아닌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예, 1,000억 있는 게 어딥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들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더 복구 비용들이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지는데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그렇게 강한 또 복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인프라 쪽을 복구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인프라에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들이 영향을 받아서 뛰는지가 이제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달러 강세 기조고 금리도 높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이 거의 약한 모습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또 유가는 좀 다른 얘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물론 거기서 나오는 곡물 가격들도 물론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뭐 굴이나 철강, 뭐 나머지 금속, 비금속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고 거기다가 목재 같은 경우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수요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뛰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집중돼서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해운도 지금 쪽은 롱비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또 입항되는 미국의 한 40% 가까이가 입항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단 화재 때문에 여기서 컨테이너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자동차가 와서 큰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와서 싣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가 정박 못하고 선이 정박 못하고 다른 항구로 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지금 항공도 그렇죠. 항공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어떤 운송 쪽들은 약간 항공 같은 경우도 그런 검은 연기가 치솟는데 거기다 어떻게 이제 착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약간 좀 회항해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운임료가 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런 약간 추가적으로 원자재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이것도 하나의 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직접적인 요인 쪽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섹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또 연결이 되는 거는 일단 뭐 전력설비 전선 이쪽은 또 기본 인프라는 이쪽이다라는 쪽에서 가뜩이나 지금 전력설비나 전선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즉 인프라 쪽에서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2025년, 26년도가 거의 강한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여기서 늦춰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전력을 또 많이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가장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스 파워 프로듀서라고 하는 IPP 독립적인 전력 설비 회사들 이쪽에 대해서 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들로 그러면 이거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덩치도 키워야 되고 거기다가 당장 그러면 지금 가동률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거의 지금 90% 이상 꽉 차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또 뭘 하는 것보다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플러스 알파 뭐가 더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그래도 가장 손쉽게 또 트럼프 정부가 열심히 또 원유 끌어올리고 또 LNG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LNG 복합 화력 발전, LNG 화력 발전 쪽들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독립 사업자들은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CEG라고 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도 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서 이제 사업자 입장을 더 공고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들어오죠. 그럼 이런 사업자들이 덩치를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전력을 더 생산하겠다. 당연히 전력 설비 또 이쪽 전선 이런 쪽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서긴 하겠지만 하지만 특이한 게 오늘 이제 전선 쪽 움직인 거는 대원 전선이 가장 강했습니다. 아직 이제 실적 대비 싸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거나 아니면 근데 실질적인 관련주들 뭐 일진전기나 뭐 대한전선 이런 쪽들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게 약간 테마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에 대한 시각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전력설비 쪽들이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상대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은 주춤합니다. 우리 차익 매물 때문에 조금 무거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좀 당장 이거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좀 약한 모습들이죠.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대형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을 주도는 했지만 아직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가격에 그러니까 전력기기나 전력설비 쪽에서 가격이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 올라가서 지금 인프라 관련된 쪽들도 돈이 더 줄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관세를 안 물리거나 완화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그대로 둘지 아직 어떤 약간 정책적인 부분들 쪽에서 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호재겠죠. 뛰겠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 당선 이후에 취임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 아랍 쪽에서 대형주는 무겁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 쪽들이 좀 약했어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좀 묵직했습니다. 그런 쪽인데 오히려 좀 작은 종목들 있죠. 뭐 세명전기 상한가, 뭐 재룡산업 이런 것들 상한가부터 제일일렉트릭은 가장 큰 강점은 이튼 코퍼레이션이라는 쪽에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고 아직은 가다 보니까 이제 이틀째 강하다 보니까 이제 차익명을 바로 나오네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뭐 또 재룡전기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하반기에 수익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가다가도 좀 멈칫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게다가 또 산일전기 이런 것들도 다 좋긴 좋은데 또 보호예술 물량 1월 말쯤에 나오는 보호예술 물량이 좀 약간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약해요. 약하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강한 현상들이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는 섹터가 모두 다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가 강하고 중소형주가 키를 맞춰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겠는데 아직 그게 아니다. 안쪽에서 일단 추세가 더 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좀 걱정스럽네요. 그게 하나의 분위기인 것 같고 조림 사업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그래도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많이 부각을 하는데 한솔홈데코, 뭐 성창기업지주 이런 쪽들을 성창기업지주는 인천 쪽에 있지만 이게 목재를 또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거는 아직 데이터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동화기업 이런 것도 들어가지도 않네요. 그런데 오히려 그나마 가장 수혜가 이쪽이 아니겠느냐. 미국의 법인이시죠. 그런 쪽에서 칠레나 그리고 또 파나마인가요? 그쪽에 또 조림 사업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목재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가 들어갔죠. 근데 아직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목재 관련주 이쪽도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해저 터널 이거 모르겠고 모듈러 주택 이쪽도 약간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SY나 SY 스틸텍 뭐 이런 것들도 모듈러 주택 쪽으로 공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그동안 집을 잃고 다시 이걸 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듈러 주택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막상 중요한 거는 미국에 수출한 레퍼런스나 아니면 그 강한 모습들이 있겠느냐 이거는 조금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느낌이 그거죠. 약간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영향권으로 같이 연결을 시켰다라고 보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관점도 있고 게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SG라는 종목도 오늘 뭐 또 계속 밀던 증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계속 붙으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재생 아스콘 관련돼서 올해가 실적의 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이거는
실적 뚜껑 열어봤을 때 그런 기미가 보여줘야 탄력들을 발휘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아직 시장이 자신있게 플레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게다가 또 보다 보니까 온실가스 관련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쪽들로 뭐 연결이 되는데, 또 중요한 게 공기청정기 관련된 쪽들, 위닉스가 장중에 주가가 강했습니다. 강하고 뭐 K웨더 이런 종목들도 강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 약간 조금 좀 묵직한 모습들이죠. 위닉스 같은 경우도 뭐 크린앤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는 뭐 필터 관련된 쪽들도 그 공기청정기 필터죠. 이런 쪽도 아마 기대감이 높다는 쪽인데, 막상 그러면 코웨이 같은 경우는 또 좀 정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동남아 쪽에 강자로 변해 있지만 북미 쪽으로 지금 충분히 수출을 했겠느냐라는 쪽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 여기까지 들어왔고, 게다가 뭐 제스키 이런 종목들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익 가능성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산불이 아직 지점률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관련돼서 시장이 약하게 되면은 계속 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것보다는 추후적으로 갔었을 때는 그 매수 강도가 강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재료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한쪽에서 그냥 보시되, 아마 이 전력 설비 쪽들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있던 사이클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런 천재지변까지 강화가 됐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AI 쪽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플러스 업이 되는, 좀 더 장기화되는 그런 과정들은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또 이슈가 됐었을 때 그 플러스 알파의 이벤트 가지고 주식을 막 추가로 매수 가자라고 하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요거는 단기적으로 약간 좀 주가를 좀 추가로 끌어올렸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 주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좀 강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좀 요 이벤트 끝나고 나거나 좀 무감하게 되는 시장 변화가 나왔을 때는, 그때 또 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추세 쪽으로 맞춰서 대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시장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라텍, 우리나라의 소방 설비하는 회사, 이 같은 경우는 국내입니다. 그리고 또 주가도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성과가 못 나오는 쪽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천재지변 나오고 화재 큰 거 나오고 그럴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상 미국의 수출에 이거 그런 레퍼런스가 없는데 라고 하게 되면 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반락되는 과정들, 이것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서 호재는 호재겠지만 테마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로봇 테마 같이 그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던 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밸류를 지금 막 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테마 플러스, 제가 보기에는 테마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 쪽의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가 발생해서 갑자기 변화가 됐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뭐가 되느냐 안쪽으로 고민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반대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도 또 염두를 하시면서 아마 좀 관리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대응하시는 데는 이런 테마에 대한 접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하나의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좀 교훈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는 시장이 좀 안정을 빨리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섹터가 또 강하게 됐을 때 그것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걸 또 한번 해보자 라고 관점 쪽에서 또 바라보는 섹터들 한번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그냥 가지지 마시고 좋아요 하시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